이게 병명인가요? 번아웃 증후군? 어떤 건가요? 정식 병명은 아닌데 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번아웃 증후군을 언급을 해요. 네. 그래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게 건강 상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개념은 나와 있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소진되는 소진 증후군이에요. 힘이 아예 없는 거. 네, 에너지가 이제 탈진? 탈진되는 거, 떨어지는 거. 우선은 이게 사실은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거긴 한데 저희가 엄마로서 하는 육아 일도 어떻게 보면 업무 이상으로 힘들 수가 있잖아요. 가정도 직장 저 같던데요. 가정도 네. 직장이고 네. 그래서 대입을 해봐도 다 이제 통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기준이 에너지가 고갈되고 소진되고 탈진되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거리감을 두게 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렇죠. 육아하기 싫은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업무에 대해서 감정이 부정적이 되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육아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인 게 많으니까 저희가 현실 육아로 네, 감정을 맞아요. 계속 다뤄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거. 이게 다 맞는 거죠. 근데 네 가지가 다 지금 다 네. 맞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증상이고 어떤 진단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성의 증상들이 있을 때 번아웃 증후군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대부분 다 경험을 하게 되는 이 네 것 같아요. 가지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다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계속 아이를 보는 몇 년 내내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주기가 사람마다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번아웃 증후군에 노출되기 쉬운 뭐 유형이나 성격이 있을까요? 네, 있죠. 그래서 뭐 누구나 다 경험을 하지만 보통 예상하시듯이 이제 완벽주의? 네, 완벽주의, 성공지향적이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의지하기 싫어하고 내 스스로 혼자 막 다 해야 하려고 돼. 하는. 네. 근데 이제 육아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인디언 속담에도 있듯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근데 도움받기 싫어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번아웃처럼 되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보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코로나19 상황이 오면서 감당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어린이집이나 뭐 애들 학교도 잘 등원을 안 하고 네. 안 가고 이럴다 보면은 정말 주변에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요새 코시국 2년이 꽉 차고 이제 3년 차에 도달을 하는데 네. 많이들 실제로 힘들어하세요. 그 이유가 아이 일단 업무량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뭐 온라인 수업 자체도 엄마가 관여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이 돌보는 시간, 육아에 그게 늘어난 게 있고 또 중요한 게 번아웃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완벽주의 분들이 힘든 이유가 스스로 쉬는 걸 허용하지 못해서거든요. 휴식을.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휴식을 하고 싶어도 휴식을 못해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맞아요. 휴식을 해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실제로 요즘에 번아웃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느끼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기 밥 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다음엔 또 밥 줘야 되고 그럼 또 어지럽혀져 있는데 전 또 약간 이렇게 어질러 있는 걸 잘 못 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든.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럼 자꾸 줍고 쌓아놓고 정리하고 이러려고 하더라고요. 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선글라스 집에서 끼고 있으면 네. 조금 필터가 선글라스요? 왜요? 지저분한 아, 먼지? 디테일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아, 네. 괜찮네요. 네, 괜찮죠.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코시국이어서 운동이나 활동이 부족해지는 거 역시도 번아웃에 되게 취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집에서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요, 이게. 난 운동을 지금 못 나가니까 하면서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뭔가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정리를 하는 게 내가 봐도 좀 심하니까 이걸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니까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 지금 운동하는 정리가 거야? 아니라 운동이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이러고 나서 막상 그걸 하고 나면 마음은 좋다가도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역시 이면에는 불안이란 감정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합리화가 맞고 운동은 그 집안일은 정리는 운동이 아니죠. 몸은 그렇네요. 똑같이 움직여도 네. 마음의 릴렉스가 돼야지 운동인데 오히려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호수를 걷는 게 운동이고 네,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하는 게 운동이죠. 집중해서.
근데 많이들 그렇게 돼요. 예. 쉬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권유해도 못 쉬는 분은 못 쉬어요. 근데 쉬어야지 이게 나아지면 그럼 어떻게 스스로에게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무조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된다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지치기도 해요. 많은 아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 있었더니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땅으로 꺼지기도 하죠. 맞아,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쉬어야 된다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 뇌가 지친 거기 때문에 뇌를 쉬어줘야 된다. 뇌를 쉬어줘야 예, 된다. 이 뇌가 쉬는 거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뇌의 에너지를 좀 불어주는 느낌, 충전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뇌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뇌를 즐겁게 예, 하는 거, 내 예. 기분을 좋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내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 그걸 할 때 뇌는 실제로 뭐 즐거움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고 그게 고스란히 이제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로 이어지죠. 근데 보통은 엄마들이 뇌가 즐거운 거는 아이를 키우는 것과 정반대되는 걸 하면 되죠. 보통은 뇌의 즐거움을 주려면은 네. 보통 우리가 엄마로서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이 뇌를 즐겁게 하는 쪽이랑 정반대예요. 이 먹고 살기 위한, 살아가기 위한 생존 관련된 뇌이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인 판단, 뭔가 미래지향적인 거, 절제 이런 쪽이거든요. 절제. 근데 사람은 그런 뇌만 돌리다 보면은 오히려 지쳐요. 그리고 번아웃도 더 빨리 오고. 그래서 뇌 반대 개념으로 뇌의 즐거움을 주는 쪽. 그거는 이 생존의 뇌와는 정반대의 쾌락의 뇌 쪽인데 이거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합리적이지 않고 맞아요. 그냥 합리적이지 않아요. 미래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에 지금 이 충실하고. 순간. 예. 그다음에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고 네, 뭐 이런 여러 충동적. 가지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막 어른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 네. 쉽게 하면 이제 애들 사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한테는 너무 중요한 또 반쪽짜리 이 뇌의 부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 안 해주면 뇌가 지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뇌가 지치는 게 되게 많아서 저는 뇌에 즐거움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이 힘들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을 개인 상담을 뭐 1년, 2년 쭉 하다 보면은 뭐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많이 가 있는 그런 관점이 점점 자기 쪽으로 오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참 신기하게 공통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가방을 산다. 명품백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뭐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 소비, 과소비 뭐 아니.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그냥 그 행위 이건 단순한 구매나 단순한 백이 아니라 남에게 가 있는 관심 포인트를 나에게 가져오는 굉장히 숭고한 진짜 그렇게 행위인 되더라고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마음이 걸리고 불편하고 의구심이 드는 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이렇게 이것저것 해줄 게 많고 가르쳐줘야 될 게 많지만 요즘 맞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보는 관점이 어떠냐면은 네. 별로 어른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우리 부모님 봐도 별로 안 행복해 보여서 삶의 낙이 별로 없어 보이고 지쳐 보여서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 그런 즐거움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죠. 너무 와닿네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죠. 그게 단순히 뭐 백을 사는 거는 하나의 예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추구하는 게 다른데 내 현실에서 뭐 내가 지금 뭐 경제적인 현실이나 엄마라는 이런 포지션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확 반경을 넓혀서 그냥 땡기는 그냥 거. 나. 그냥 땡기는 거. 그냥 내가 땡기는 거. 예.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쾌락의 뇌가 회복되고 이래야지 번아웃 증후군이 예방된다. 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 우선은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이들 이제 헷갈리시는 게 내가 지쳐요. 근데 할 일은 있어요. 네. 그럴 때 커피를 마시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우선은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아르기닌. 네. 여러 가지 근데 그거는 네. 다 어떻게 보면은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가 없는데 나를 막 그렇게 불태워가지고 하는 거라서 에너지가 더 빠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아웃이 이제 나중에 되는 분들도 많아서 카페인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카페인을 마실 게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네, 마셔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아까 강조드린 거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거. 그냥 집안이라는 움직임이 아니라 맘 먹고 하는 운동. 마음 릴렉스하고 하는 운동을 정말 조깅을 한다거나 네, 정말 움직이는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쾌락이라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한 번씩 충동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정도로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주는 뭐 자유나 기쁨 이런 건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고 네. 지금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은 네.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네. 없다는 거. 네. 하긴 그러니까 정도를 조절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그렇지. 참고 절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듣는 거죠. 거죠. 이게 뭐 즐거워요? 더 아이 잘 키워보겠다고 들으시는 거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현실류가 오늘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인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내가 뭘 봐도 감흥이 없고 뭔가에 집중하기 힘들다면 쉬어야 한다.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래요. 이럴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난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즐거운지 찾아서 잠깐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